멈춰 지금 당장. 회장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다 말고 얼어붙었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회장님이 계단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시는 이 집에서 노래 부르지 마.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단지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왜 저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노래가, 그 목소리가 회장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이틀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남동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구겨진 메모지를 손에 쥔 채였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빚독촉 전화였어요. 이서연 씨, 이번 달 상환 언제 하실 겁니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병원비로 3천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장례 비용까지 합치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이 주소를 주셨습니다. 서연아, 여기로 가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정부 자리가 있대. 급여도 괜찮고 내가 당분간 거기서 일하면서 정리 좀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은 어머니와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빚이나 갚고 살아야 했어요. 한남동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저택이 보였어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이서연입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저는 김 집사입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발밑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김 집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작은 응접실로 안내받았어요. 앉으세요.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회장님이요? 네. 최강현 회장님. 청강그룹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를 리 없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부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김 집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절대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노래요? 네. 악기도 안 되고 음악도 크게 틀면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 소음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강현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저는 저택 앞에 다시 섰어요. 김 집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일찍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집 안을 안내받았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큰 천이 덮여 있는 무언가가 보였어요. 저게 뭔가요? 피아노입니다.
오래된 거예요. 왜 천을 덮어놨나요? 김 집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김 집사가 복도 끝 작은 방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서연 씨 방입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짐 정리하시고 7시까지 주방으로 내려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집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밑바닥에 어머니 유품이 있었어요. 낡은 공연 포스터였습니다. 1997년 가을 라이브 카페 달빛에서의 공연 포스터였어요. 가수해라. 어머니의 예명이었습니다. 저는 포스터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여기가 맞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포스터를 서랍에 넣었어요. 주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집의 일과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주방을 정리하고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청소는 제 몫이었어요. 회장님 가족은 4명이었습니다. 회장님, 부인 장미라 씨, 아들 도윤 씨, 딸 다은 씨. 아침 식사 시간은 7시 반이었어요. 제일 먼저 온 건 딸 다은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이서연입니다. 저는 다은이라고 해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어서 아들 도윤 씨가 내려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부인 장미라 씨가 마지막으로 내려왔습니다. 우아했어요. 일 열심히 하세요. 네, 사모님. 회장님은 이미 회사로 출근하신 후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김 집사도 회장님 심부름으로 외출했어요. 저택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2층 복도부터 닦아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닦고 1층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어요. 거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햇빛이 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에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자주 부르시던 노래였습니다. 라라라. 작게 흥얼거렸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걸레질을 하면서 콧노래는 점점 커졌습니다. 가사가 떠올랐어요. 그리운 날들이여 다시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도 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엄마 이 노래 좋아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운 날들이여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시절의 노래요. 눈을 감았습니다. 걸레를 놓고 일어섰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프라노 음색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발성법대로 배에 힘을 주고 목을 열었습니다. 떠나간 사람이여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고음을 올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계단 중간에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언제 들어오셨는지 몰랐어요. 회장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난간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 회장님이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다시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서 노래 부르지 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말없이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2층 복도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왜 저러실까요? 단지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 집사가 돌아오셨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급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회장님이 보셨어요. 김 집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따라오세요. 저는 김 집사를 따라 주방으로 갔습니다. 차를 한 잔 받아들었어요. 서연 씨, 김 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노래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특별한 의미요? 네.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 집사가 창밖을 봤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회장님이 사랑하던 분이 계셨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수였어요.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분이었죠. 가수요? 네. 하지만 헤어졌습니다. 집안의 반대로요. 김 집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후로 회장님은 노래를 듣지 못하세요. 너무 아프시니까요. 저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수, 노래, 헤어진 연인, 어머니도 가수였어요. 그분 이름이 뭐였나요? 김 집사가 저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고통스러운 눈빛, 김 집사의 말도 맴돌았습니다. 가수였던 연인. 그날 밤 회장님은 서재에 계셨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회장님이 오래된 서랍을 열고 계신다는 걸, 그 안에서 낡은 레코드판을 꺼내셨다는 걸. 레코드판 커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헤라 마이너스 1997년 가을 공연 실황. 회장님이 레코드를 플레이어에 올렸어요. 바늘이 천천히 판 위를 돌았습니다. 지직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애절한 소프라노였어요. 그리운 날들이여 다시 돌아오지 않는. 회장님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혜진아. 그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똑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왜 내가 다시 노래하는 것 같은 거야? 회장님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노래는 계속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노래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때도 제 쪽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셨어요. 하지만 가끔 느껴졌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걸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김 집사가 외출하셨어요. 사모님과 자녀분들도 모두 나가셨습니다. 회장님은 회사에 계셨고요. 저는 응접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응접실은 1층 거실 옆에 있었어요.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창문을 열었어요. 환기를 시키며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소파를 닦고 탁자를 닦고 선반을 닦았어요. 그때 벽 한쪽에 작은 선반이 눈에 들었습니다. 선반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레코드판 몇 장과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가까이 갔어요. 먼지를 닦으려고 레코드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커버가 낡았어요.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어요.
헤라 -1997년 가을 공연 실황. 헤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예명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손글씨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헤라 -1997년 12월. 또 헤라. 저는 다른 테이프들도 확인했어요. 전부 헤라였습니다. 1995년, 1996년, 1997년. 어머니가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왜요? 왜 이 집에 어머니 음반이 있는 거죠? 김 집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회장님이 사랑하던 분이 가수였어요. 설마. 저는 테이프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테이프를 내려놓았어요. 다은 씨가 응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 서연 씨. 여기 청소 중이셨어요? 네. 다은 씨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녀가 선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 이것도 오래됐네요. 레코드판을 집어들었어요. 에라, 이게 누구예요? 옛날 가수인가 봐요. 우리 아빠가 음악 좋아하셨거든요. 음악을 좋아하셨다고요? 네. 엄마가 그러던데 결혼하기 전에는 라이브 카페 자주 다니셨대요. 근데 언젠가부터 음악을 안 들으세요. 다은 씨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청소 끝나면 문 닫아주세요. 네. 다은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선반 앞에 섰어요. 레코드판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헤라. 어머니. 라이브 카페를 다니던 회장님. 가수였던 연인.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테이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공연 포스터를 꺼냈어요. 테이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어요. 1997년. 헤라. 저는 포스터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뭔가 더 있을까 해서요. 그때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무대 의상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젊은 회장님이었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어요. 1997년 여름. 강현과 함께 가장 행복했던 날. 강현. 최강현 회장님. 저는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와 회장님. 두 분이 연인이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와 회장님이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 집 주소를 알고 계셨을까요?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회사에 가셨어요. 사모님은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다며 외출하셨습니다. 도윤 씨도 약속이 있다고 나갔고 다은 씨는 전시회를 보러 갔어요. 김 집사는 장을 보러 나가셨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택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2층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재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문 손잡이를 바라봤습니다. 안에 뭔가 있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다른 흔적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어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책상 위를 봤습니다.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도 열었어요. 수첩과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책상 옆 펜꽂이에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집어들어 서랍에 넣었어요. 찰칵 열렸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당겼어요. 안에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다발, 노란 봉투에 담긴 편지들이었어요. 사진 몇 장, 공연 티켓, 그리고 작은 공책.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강연에게 오늘 공연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혜진.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강연아,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랑해. 혜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어머니가 쓴 편지였어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강연아, 미안해. 내 부모님이 우리 만나는 걸 알게 되셨어. 결혼하라고 하시더라. 난 떠날게. 너는 내 길을 가. 안녕. 혜진.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떠나신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회장님과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저는 공연 티켓을 집어들었습니다. 1997년 12월 24일 라이브 카페 달빛 헤라 특별 공연. 티켓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글씨였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 혜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저는 공책을 펼쳤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25일 혜진이를 찾을 수 없다. 미치겠다. 1998년 1월 10일 사설탐정을 고용했다. 부모님은 결혼을 강요하신다. 1998년 3월 1일 결혼했다. 하지만 혜진이는 아직도 찾고 있다. 2024년 11월 3일 TV에서 옛날 노래가 나왔다. 혜진이 목소리였다. 잠을 잘 수 없다. 마지막 날짜였어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어머니를 평생 찾으셨던 거예요. 일기장 마지막 장에 뭔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어요. 가수해라 본명 윤혜진, 폐암 투병 끝에 별세.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기사 옆에 회장님 글씨가 있었어요. 혜진아,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신문 기사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이 어머니 돌아가신 걸 아셨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편지와 사진을 급히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일기장은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님의 시선이 책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일기장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맞구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책상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일기장을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어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혜진이를 알았나? 회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네. 윤혜진이 제 어머니예요. 회장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혜진이가 내 어머니라고? 네.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나? 2달 전이요. 회장님은 눈을 감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고 있었어. 신문에서 봤지. 하지만 어디 계신지 몰라서 장례식에도 못 갔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일기장을 쓰다듬으셨어요. 28년이야. 28년 동안 찾았어.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너는 몇 살이지? 28이요.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8. 혜진이가 떠난 게 1997년 겨울이었어.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내가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편지였어요. 회장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으셨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연아, 거기 회장님이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최강현, 내 아버지야. 엄마가 떠났어. 임신 사실을 숨기고. 그분은 몰라. 내가 있다는 걸. 편지가 회장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은 뒤로 비틀거리셨어요. 책상에 손을 짚으셨습니다. 임신. 혜진이가 임신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몰랐어. 전혀 몰랐어.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내가 우리 딸이라고? 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은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미안하다. 회장님이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몰랐어. 혜진이가 임신한 줄 몰랐어.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혜진이를 더 끝까지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숨긴 거예요. 회장님 때문에 떠나신 거고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지켜줬어야 했어. 부모님한테 맞서서라도. 회장님은 얼굴을 2손으로 감싸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회장님을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요.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네. 병원 침대에서도 회장님 얘기하셨어요. 강연이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도 평생 혜진이만 생각했어.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서연아.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키워주지 못해서, 저도 회장님을 안았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어요. 회장님은 제 어깨를 꽉 안으셨어요. 고마워. 혜진이가 잘 키워줘서 고마워. 2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28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놓으셨어요.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혜진이 닮았구나.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 왜 이렇게 낯익을까?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눈물 가득한 미소였어요. 우리 딸, 내 딸이 돌아왔구나. 저도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아버지, 그 말을 처음 해봤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저를 끌어안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재에는 오직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울렸어요. 오래 헤어져 있던 아버지와 딸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잘해줄게. 아버지 노릇하게 해줘.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저도 적응이 필요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 천천히. 회장님은 창밖을 봤어요. 혜진아. 회장님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딸 잘 컸어. 정말 잘 컸어. 고마워.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저희를 보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님 옆에 서 있었어요. 사모님과 도윤 씨, 다은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얘기할 게 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는 내 딸이야.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윤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은 씨만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야.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윤혜진. 가수였지. 사모님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여자 이름은 몰랐지만 당신 마음에 누군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회장님이 사모님을 봤어요. 미안해. 사모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결혼이 사랑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가 그래. 혜진이와 내 딸이야. 28년 전에 태어났어. 난 몰랐어. 혜진이가 혼자 키웠지. 도윤 씨가 일어섰어요. 법적으로 확인하셨습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가 있어. 혜진이가 남긴 편지. 그리고 서연이 나이 모든 게 맞아떨어져.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도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검사 받을게요. 다은 씨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서연 언니.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요? 정말 우리 언니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검사를 해봐야지. 다은 씨가 웃었어요. 좋아요. 언니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사모님이 일어났어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네, 사모님. 원망은 안 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사모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아이들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회장님을 봤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해요.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 씨도 뒤따라 올라갔어요. 다은 씨만 남았습니다. 언니, 진짜 우리 언니면 좋겠어요. 그녀가 밝게 웃었어요.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저는 회장님의 친딸이었어요. 회장님이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서연아. 네. 집으로 들어와라. 내 방을 만들어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못 이룬 꿈, 가수가 되고 싶어요.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기획사를 소개해 줄 수도.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실력으로 서고 싶어요. 아버지 힘 빌리지 않고요. 회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웃으셨습니다. 내 어머니 딸 맞구나.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알겠다. 내 방식대로 해봐. 하지만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아버지 찾았어요. 그리고 제 길도 찾을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택 가정부 일을 그만뒀어요. 보컬 학원에 다니며 오디션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지켜봐 주셨어요. 하지만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니? 네.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리하지 마라. 밥은 잘 먹고.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어요. 그날은 작은 오디션 프로그램 본선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서연아. 네. 잘할 거야. 내 어머니 딸이잖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옆에 사모님, 도윤 씨, 다은 씨도 함께였습니다. 다은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자주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그리운 날들이여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제 목소리가 무대를 채웠어요. 객석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모님이 회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객석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다은 씨는 울고 있었어요. 도윤 씨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잘했어. 회장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혜진이가 봤을 거야. 하늘에서. 저도 회장님을 안았습니다. 네.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3개월 후였습니다. 헤라장학재단 개소식이 열렸어요. 어머니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가난한 음악 꿈나무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회장님이 만드셨습니다. 개소식 무대에 저도 섰어요. 재단 홍보대사로 첫 공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객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가족도, 김 집사님도, 제가 자란 동네 이웃들도 왔습니다. 무대 한쪽에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어머니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봤어요. 엄마, 보고 계세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제 어머니, 윤혜진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던 곡입니다. 반주가 시작됐어요. 그리운 날들이여,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시절의 노래여. 제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처럼요. 객석 회장님이 눈을 감고 계셨어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회장님께 갔어요. 회장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혜진아. 회장님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딸이 내 꿈을 이뤘어. 고마워. 저는 회장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 저 해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웃고 계실 거예요. 28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어머니. 이제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천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 건반 위에 꽃이 놓였습니다.
헤라를 위한 꽃이었어요. 노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널리 퍼뜨려 주세요.